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이 드러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손편지 사과문을 올린 지 6일째 흥국생명이 징계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숙기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비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흥국생명 주전 공격수와 세터로 활약했던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이로써 올 시즌 정규리그 남은 7경기는 물론 향후 코트 복귀를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팀 연봉 절반 수준인 10억 원의 도장 찍은 슈퍼 쌍둥이는 남은 연봉도 받을 수 없습니다. 흥국생명 구단은 연봉 미지급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고 법적 검토를 거쳐 월급 형식으로 12등분해서 주던 연봉을 끊기로 했습니다. 태극마크도 박탈됐습니다. 배구협회는 이틀째 회의를 거듭한 끝에 두 선수를 국가대표 선발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전력 손실이 크지만 부적격 행동을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입니다. 프로리그를 주관하는 배구연맹 코보는 내일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프로 입단 전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날 경우 징계 조항도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팀 선배를 저격한 이다영의 SNS에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글을 올리면서 잘나가던 스타자매는 선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선수 사이 왕따설이나 둘의 어머니 88년 서울올림픽에서 뛴 배구 스타 김경희 씨의 갑질, 훈련 개입 의혹 등 다른 논란까지 일파만파입니다. 출전 정지 사슬을 끊는 제1원칙은 완벽한 피해 회복, 즉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용서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번 대회에 제가 MVP를 굳이 꽂자면은 이재영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재영 선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지난해 올림픽 티켓을 따고 돌아온 길 배구 여제가 인정한 1등 공신은 단연 이재영이었습니다. 복근이 찢어진 김연경의 부상 투혼과 더불어 차세대 에이스는 결승까지 5경기에서 공격 성공률 60%로 전체 1위를 비롯해 득점과 서브, 수비까지 그야말로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코트장에 있는데 뭔가 소름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와, 배구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꿈에 그리던 무대인데 정말 꼭 한번 메달을 따고 싶고. 이탈리아 출신 라바리니 감독의 스피드 배구에 최적화된 세터 이다영도 주전을 꿰차며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황금 세대로 불린 대표팀 내에서도 쌍둥이 자매의 입지는 워낙 탄탄했고 도쿄 무대는 당장 손에 잡힐 듯했습니다. 도쿄 가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 논란에 배구협회는 과감하게 국가대표 무기한 자격 박탈이라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부적격 행동을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판단인데 향후 모든 국제대회 선발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이탈리아에 머무는 라바리니 감독에게도 쌍둥이 자매의 태극마크 제외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이로써 7월 도쿄올림픽 본선 무대는 물론 장기적으로 대표팀 선수나 지도자로 활약할 일도 요원해졌습니다. 지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5년 만에 메달을 노리던 대표팀 차원에서도 새 얼굴 발탁이나 전술 정비, 분위기 쇄신 등이 발등에 불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 외제 스포츠카와 5만 원권 현금 따발. 모두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던 20, 30대들의 자산입니다. 이처럼 편법 증여로 재산을 불리고도 소득을 숨겨 세금을 탈루해온 탈세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30대 법인 대표는 부모에게 받은 주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빼돌려 시가 7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과 80억 원대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법인 명의로 명품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들여 사치를 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 20대는 아버지가 편법 증여한 돈으로 땅을 사 재산을 불리고 서울 강남에 50억 원이 넘는 빌딩 2채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은 젊은 부자들의 평균 자산은 180여 원에 달했고 한 명이 무려 700억 원대 자산을 물려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앤리치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 원. 조사 대상자의 자산별 평균 금액은 레지던스 42억 원,
꼬마 빌딩 137억 원, 회원권 14억 원입니다. 이 밖에도 제품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얻은 뒤 소득을 빼돌린 의료기기 업체와 법정 금리를 훌쩍 넘긴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수입도 신고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 등 코로나 사태를 노린 탈세 혐의자들 역시 함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사회 공정성을 해치고 위기를 악용한 민생침해 탈세자 61명에 대해 탈루 세금 추징과 고발 등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입니다.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을 맡은 물건이 수상하다며 신고했습니다. 화장품이라는데 배달료를 비싸게 책정한 데다 고객이 지나치게 재촉하는 점을 이상히 여긴 겁니다. 경찰은 마약으로 추정하고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배달 일을 하는 송지훈 씨는 며칠 전 배달료를 비싸게 주겠다는 주문을 잡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대전까지 화장품이 든 상자를 옮겨주면 8만 원을 준다니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 이거 물건은 뭐죠? 화장품 같은데 그 박스로 들어있어가지고 사과 박스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조그마한 박스예요. 핸드폰 박스 같은 그 정도?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뒤에 도착해달라는 얘기시죠? 네. 고객이 건넨 건 청테이프로 칭칭 감은 작은 상자. 급한 거니 빨리 전해달란 말에 SRT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열차에 오르자마자 빨리 와달란 재촉 전화가 수차례나 왔습니다. 다짜고짜 화를 막 내고 내가 화를 받을 입장이 아닌데 조심해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대체 뭐길래 이토록 닥달할까 싶어 상자를 흔들어 봤는데 화장품이 덜거덕거린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수상하다는 생각에 승무원에게 말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역에서 내리자마자 상자를 철도 경찰대에 넘겼습니다. 물건을 받기로 한 고객, 상자를 열어보겠다는 경찰 전화에 펄쩍 뛰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셔서 직접 수령하시든지 이게 의심물체로 신고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도 지금 청테이프로 막 찡찡 감았다는 게 뭔가 지금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이거를 그 사람한테 제가 얘기할 테니까요. 저 안 그래도 그 사람한테 엄청 화가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철도 경찰대는 상자에 든 게 마약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해 대전 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퍼서비어런스의 화성 착륙이 확인되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퍼서비어런스가 보낸 첫 번째 사진에는 황량한 화성 표면이 보이고 탐사선의 그림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인내심이라는 뜻인 퍼서비어런스는 지난해 7월 30일 발사된 뒤 4억 7,100만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착륙 과정은 피를 말린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사는 이 과정을 공포의 7분이라 부릅니다. 어려운 과정을 넘기고 퍼서비어런스가 착륙한 곳은 예제로 크레이터. 30억에서 40억 년 전 강물이 흘러들던 삼각주로 추정돼 유기 분자와 기타 미생물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토양, 암석 샘플 등을 채취해 수십 개 티타늄 튜브에 담아 화성의 약속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이 샘플들은 추후 발사될 또 다른 탐사선에 의해 수거돼 다른 우주선에 전달된 후 오는 2031년 지구로 보내지게 됩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 유인 탐사를 준비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미국은 2030년대에 화성 유인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고 곧 관계자들을 만나 축하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착륙 장면을 지켜보고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